건강에 대해서 해볼게요. 건강. 건강이라는 뜻은 외적으로는 굳센데 안으로는 마음이 편안하다는 뜻이죠. 학교 다녔을 때 놀았던 학생이 결혼을 좀 잘하더라. 공부 잘하는 제 친구들은 다 지금 아직 결혼 못했어요. 많이 놀아본 사람 마음에 뭐가 없는지 아세요? 원이 없어요. 맞아. 8년 전에 처음으로 우울증이 한번 오더라고요. 말을 재밌게 해야 되는데 저는 사는 게 재미가 있지 않습니다. 자존심에 꽃이 떨어져야지. 인격에 열매가 맺히지. 나는 왜 이렇게 혼자 있는 게 두려웠을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바라는 건 제가 보기엔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 있나요? 조용히 공부가 안 되잖아, 진짜. 나요. 아마. 야, 선생님 나 오늘 놀아. 야, 선생님 오늘 늦어. 놀아. 야, 잠깐만. 야, 잘했어. 야,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 너 빨리 오늘 선생님 안 오셔. 너 공부하는 척 마. 꼭 공부 못하는 애들 꼭 공부하는 척하고 그래. 야, 정민아, 네가 언제부터 공부했다 그래? 니가 성적 따르려는 거 뭐 열심히 해. 공부 잘하지도 못하고. 네가 잘하는 게 뭐 있어? 선생님. 앉아, 조용고! 야, 빨리 얘기해 진짜. 선생님 했어, 선생님. 차렷. 선생님께 인사.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게 왜 그래? 근데 우리 이정민 학생은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나? 선생님, 전 요즘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공부하기도 싫고 밥 먹는 것도 싫고. 너 공부도 못하잖아 어차피. 정말 조영구랑 김승희가 질척대는 것도 싫고 정말 다 싫어요. 정말 선생님. 노는 것도 이제 지겨워요. 정민이가요, 갱년기가 온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니에요. 저 갱년기 아직 아니에요. 선생님, 정민이가 노안이 와가지고 안경도 썼대요. 정민아 웬만하면 약을 먹어라. 약을 먹어. 선생님. 네. 방송에서 특강사 선생님. 네. 방송에서 네. 강사님들이 뭐라 그러면 자꾸 눈물이 나고요. 네. 게스트가 얘기를 하면 자꾸 눈물도 네. 나고요. 그게 갱년기야, 정민아. 얘 전학 보내. 약간 대로 상태가 심각하네. 선생님 저 우울해요. 근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우리 이정민 학생이 아주 우울한 건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정말 우울하면 저렇게 핀을 새로 사지 않거든요. 지금 맞네. 핀을 새로 산 걸 봐서는 아직 그렇게 우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울해요.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건강에 대해서 해볼게요. 건강. 네, 건강. 건강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지 혹시 아는 학생 있나요? 안 아픈 거요. 네, 그럼 무지한 말 하지 마시고. 건강은 네, 조영구 학생. 정용실 저기 친구처럼 나이가 들었는데도 너 용실이 얼마나 신났는데 네가 창문을 껴줘. 건강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뭐다? 건강해 보이 아파 보이지 않는 아파 보이지 않는 거죠. 밝은 거, 밝은 거. 장우 학생은 뭐라고 생각해요, 건강을? 둘이 이렇게 나이 들어도 싸울 수 있는 게 얜 더해 더 웅아, 못했어. 네가 제일 나이 들어 보여, 여기서. 한 3년 꿇었잖아. 건강은 굳세다 건 편안하다 강이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적으로는 굳센데 안으로는 마음이 편안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되게 살이 있는데도 왜 나를 보고 얘기하세요, 선생님? 외적으로는 살이 있는데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이건 건강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되게 몸의 안팎으로 통합적인 단어죠. 건강이라는 건. 요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외적으로 몸이 아픈 사람보다 마음이 아픈 경우가 저희가 훨씬 많아요. 예, 더 많은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놀던 학생들이 시집을 잘 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공부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런 학생이 시집을 잘 가는 것 같아요. 잘 갔어요. 시집 잘 갔어요. 그렇죠. 놀았거든요. 공부 그렇죠. 잘하는 제 친구들은 다 지금 아직 결혼 못했어요. 그렇죠. 네. 제가 보니까 이거는 뭐 강연하면서 다 물어봤더니 학교 다녔을 때 놀았던 학생이 결혼을 좀 잘하더라. 그럼 제가 그럼 결혼을 잘한다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일단 남편이 좀 돈이 있더라. 그리고 남편과 사이가 좋더라. 네. 그리고 그 여성은 이제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그건 너무 심한 모든 어두움은 회개. 회개했어. 되게. 그리고 많이 놀아본 사람 마음에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원이 없어요. 맞아. 안 놀아봐가지고. 네? 맞아.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원이 있나 제가 강연하면서 보니까 안 놀아본 사람. 나. 네, 아이, 그리고 거짓말.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자 그러면 논다는 게 뭔지를 소개할게요. 논다는 거는 뭐 이렇게 뭐 춤추고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를 안다. 내가 그거를 할 때는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좀 삶이 회복이 되고 이런 걸 안다. 자, 그런 거를 아는 게 이제 그게 노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원이 없다고요. 그렇죠. 근데 내가 뭘 할 때 좋은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뭘 할 때 좋은지를 알았는데 그거를 뭐 환경을 탓을 했든지 아니면 내가 용기가 없어서인지 못 해본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특별히 교육을 할 때 말 잘 듣는 애를 좋아한다고요. 그렇죠. 착한 학생. 그렇죠? 예.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거를 모르면 나중에는 뭔가 내가 해야 할 것을 하고 나서 마음에 원이 생기는 지점이 나타나요. 그리고 너무 바쁠 때는요 몰라요 이것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손이 너무 많이 가요. 그러면은 엄마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유 진짜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어느 날 엄마 없는데 돼요 안 돼요? 더 잘 돼요. 더 잘 돼, 더 잘 돼, 더 잘 돼. 없는 게 좋을 때가 있어. 축제. 난리가 나 그냥. 어디 갔으면 좋겠어. 아빠하고 애들하고 새엄마 고르고 난리가 난다고요. 자, 근데 이제 나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나 없어도 돼요. 남편이 나 없으면 안 될 거라고 했는데 남편도 돼요. 더 행복해. 그리고 애들도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야, 니들은 그것도 하나도 못 챙기냐? 엄마가 그걸 다 챙겨줘야 돼. 엄마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게 있어요. 봐봐, 내가 없으면 이 집안이 안 되잖아. 근데 어느 날 아이는 엄마의 도움을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때가 와요. 그리고 오히려 엄마가 간섭하는 게 싫어요. 그리고 근데 이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아이가 마냥 자기 어린애인 줄 알고 아들 방에 벌컥벌컥 문을 들고 들어요. 아들이 그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아들이 당황해서 그냥 볼륨을 끈다는 게 볼륨을 올려버렸네 그냥. 엄마는 사과가 굴러서 막 컴퓨터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승희 학생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솔직히? 있었네. 자, 이 곤란한 상황이 왜 벌어졌냐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 방에 뭘 안 하셨어요? 노크를 안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마냥 내 아이라고 생각해서 아이의 마음에 들어갈 때 노크를 안 하고 남편 마음에 들어갈 때 노크를 안 했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아이가 크면서 벌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게 또 불편해지는 세상이 오죠. 그러면 이제 그때 엄마는 비로소 알게 돼요. 내가 누구지? 내 이름으로 불린 적이 별로 없는데. 나는 누구 엄마? 맞아. 아니면 남편이 잘 나가면 아 조용구 씨 와이프시죠? 조용구 씨 아내 되시죠? 맞아. 아 뭐 이렇게 아 그분 뭐 이렇게 불리는 경우가 있죠. 그 여기에 관련해서 아주 좋은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엘리자베스 퀴블로 로스라고 하는 호스피스 운동을 하시던 분이 계세요. 이제 말기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죽음을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호스피스라고 하시죠. 근데 이분이 본인도 암에 걸려서 이제 죽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의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런 대화를 해요. 얘야, 인생은 하나의 애플파이와 같단다. 자, 이거 애플파이 저희가 언뜻 이해 안 되니까 얘야 인생은 파전이란다. 파전이요, 선생님? 인생은 파전이란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파전이? 자, 인생은 애플파이와 같단다. 사람들은 이것을 조각을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 그렇죠. 하나는 직장일에, 하나는 종교활동에, 하나는 친구에게, 하나는 지역사회에, 하나는 자식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파이를 나눠주다 보니 어느 날 내 파이 한 조각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심각한 건 내 파이가 무슨 파이였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애플파이였는지 파전이었는지 이게 도대체 피자였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파이가 무슨 파이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한 파이도 한 조각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파이도 적절하게 나눠주었지. 그래서 나는 이제 삶을 마감하는 이 순간 삶에 대해서 아쉬움과 두려움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조카가 손자가 이런 말을 해요. 할머니, 전 할머니의 삶이 너무 부러워요. 저도 할머니처럼 삶을 마감하게 될 때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얘야, 그걸 죽을 때 알 필요는 없단다. 넌 그걸 지금도 알 수 있지. 자, 제가 보기에 요즘은 예전에는 배고파서 사람이 죽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영양실조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배가 고픈 아이들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 세상은 배고파서 죽는 사람보다는 마음이 아파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아파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어떤 사건도 나고 사고도 나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희의 몸을 보시라고요. 저희가 배고픈 몸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들도 배고픈 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늘 배가 부르죠. 그렇죠. 늘 배가 부르죠. 네, 늘 배가 부르고 그리고 지금은 뭘 먹을지를 고민하는 세상이지 먹을 게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는 세상은 아니거든요. 맞아. 상대적으로. 그런데 뭔가 내 마음의 파이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원하는 걸 정확하게 몰라요. 그럼 이제 원이 쌓이면 한이 된다고 그랬어요. 합성어는 원한. 어디를 떠돌아요? 구천이요. 현대사의 구천이 어디예요? 쇼핑이야. 계속 쇼핑을 해. 그리고는 항상 집에 택배가 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 반품을 많이 해. 반품. 예? 나 얼마 전에도 반품했는데. 반품. 이런 고객이 꼭 있다. 아우. 자, 그 사람은 물건이 필요해서 산 게 아니에요. 마음이 목말라서 산 거예요. 허해서. 그렇죠. 뭔가가 도착해야 되나요? 그렇죠. 관심이? 아니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물건을 처음 딱 살 때 뇌가 반응하는 행복감이 있다고요. 기다림.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내가 정말 필요한 건 아니야. 설레죠 좀. 그렇죠. 그 설렘을 원하는 걸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복 입고 약간 분장실에서 약간 좋아요. 기분 좋아하잖아요. 아, 중학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정영실 학생 얼굴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해야지. 이게 지금 중학교 교장 선생님 얼굴이지 어떻게 중학교 얼굴이에요. 그건 너무 아니에요. 네. 용실이가요. 네. 이 교복 실제로 입었다고 아까부터 자랑해서 그렇죠. 입었어요. 자, 왜냐면 이 교복을 입었을 때는 중학생이었잖아요. 자, 그럼 그때는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재미가 있고 신이 났어요. 신이 나고 삶이 좋았어요. 좋았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지금은 교장 선생님 나이가 됐는데도 이제는 그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경력도 쌓았고 그래도 통장에 돈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가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뭔가 설레이는 게 좀 덜한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허하니까 뭘 자꾸 사거나 맞다. 허하니까 자꾸 먹거나 허하니까 자꾸 술을 마시거나 그렇지요. 허하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원이 쌓이니까 원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정서가 어딜 떠돈다고요. 오히려 이 사람은 평안한 게 불안할지도 몰라요. 자꾸 불안에 자기를 계속 의도적으로 노출시킬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우리의 파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파이 한 조각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억울해져요. 헤매봐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렇게 추천드려요. 만나봐라. 만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날이 오시기 시작할 거다. 근데 나중에는 이런 결과를 들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한테 억울해진다고요. 그러면 조금 이제 엄마가 그러면 이렇게 야,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엄마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키운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할 애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없죠. 뭐라 그래요? 엄마, 누가 그렇게 키우래? 맞아. 다 그래. 왜 자기가 좋아서 해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야단이야? 맞아. 완전 짜증나. 자, 그럼 이제 엄마가 여기서 폭발하기 시작해요. 이놈의 자식이. 이거 어떻게 키워놨더니 조씨 이것들이 조씨! 애비나 자식이나 아주 똑같아. 남편 보고 없는 게 자식 보고는 있어 내가. 내가 어릴 때 들었던 얘기야. 우리 엄마랑 전화 통화했죠? 어디 선생님한테 사태질이야. 자, 그러면 이제 애들은 아유 됐어. 엄마랑 얘기하기 싫어. 아, 말이 안 돼 정말.
그럼 너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쳐다봐? 어디서 지금 네가? 진짜 엄마가 너를 어떻게 켰는데 너 진짜 엄마가 일하면서 너 다 뒷바라지한 거야, 너 진짜.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삐뚤어져요. 삐뚤어지거나 아니면 특별한 날만 부모를 찾아가요. 안 만나면. 불편하잖아요. 자꾸 엄마가 옛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키웠냐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불편한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이 우울이 반복되면 우울증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울증에 걸리면 사실은 이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울의 단계에서 잡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울한지 마음이 건강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체크리스트를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 첫 번째, 최근에 계절의 변화를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마음이 건강하신 거예요. 계절이 너무 변했어요, 요즘. 자, 이런 말투를 다 달지 마세요. 자, 이 정도 왔어요. 토달지 마.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분들이 있다고요. 철이 바뀔 때 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뭐 나무 색깔 너무 예쁘다. 그렇죠? 꽃향기 너무 좋다. 이러는 분들은 마음이 건강하시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런 거 모르는 분도 많아요. 사계절의 변화를 2개 알아요. 그 덥다, 춥다. 이제 심각한 분은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항상 죽겠다로 계절의 변화를 구분해내면은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전라북도 고창에 선운사라는 아주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아주 단풍이 유명한 것이죠. 한번 보러 갔는데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 빨간색이 불타는 것 같아요, 하늘이. 더 놀라운 사실은 단풍 밑에 아줌마 수천 명이 더 빨간 잠바를 입으시고 깜짝하게 가는 거예요. 더 빨간. 나무보다 더 빨개요. 더 화려해. 네. 친구분이 2분이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 누구야 누구야? 나 다음 세상에는 이런 하늘에 새처럼 살고 싶어. 너무 감수성이 좋으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지켜야 하는 건 동안이 아니라 동심이래요. 동심.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동심이 없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아이들하고 사이가 조금씩 멀어져요. 그럼 엄마는 자꾸 아이들을 교육하려고 하거든요. 교훈을 주려고 하고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고 제지를 한다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방송도 자꾸 시청자를 가리키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시청자를 만나려고 하고 시청자하고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좋은 게 있으면 서로 가는 건데 이게 엄마처럼 자꾸 가리키려고 하고 뭐를 막 교훈을 주려고 하고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 사람들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연 가까이에 가시면 마음의 건강에 도움이 되신다. 꽃이 아름다운 게 당신 안에 꽃이 있을 때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꽃밭으로 가면 자기 안에 있는 꽃을 발견한대요. 자, 이해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싸해 느낌이. 이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그렇죠. 여기는 딱 잘하는 느낌이에요. 여기 딱 잘하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지금 어릴 때는 꽃 예쁜지 몰라서. 그렇죠. 자,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당신 안에 꽃이 있을 때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꽃을 봐도 자기 마음 안에 꽃이 없으면 꽃이 꽃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냥 풀로 보이거나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전에 어떤 개운산이라는 산 밑에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산을 보고 여기 너무 좋다 이러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2분이 그 알반지 되게 비싼 거에다가 프랑스 가방 들고 이렇게 좋은 차에서 내리시더니 같이 보고 이러는 거예요. 저기를 왜 안 풀어주냐고 저기를. 사모님. 그 이제 본인 땅이신데 사모님. 그게 그린벨트로 묶여 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은 걸 봐도 다 자기 안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본인 안에 땅이 있는 분은 땅이 보이고 본인 안에 자연이 있는 분은 자연이 보이겠죠. 2번째는 사람은 마음이 건강하면 콧노래를 부른대요. 최근에 콧노래를 부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죠. 여기요. 영국 맨날 노래 불러요. 자기 노래. 자기 노래. 잡을 수 있나? 틈만 나면 본인 노래를 홍보하려고. 이거는 노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마음이 맑은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제 살아보려고. 그게 더 슬픈 노래죠. 슬픈 노래요. 네. 혼자 되게 이렇게 흥얼흥얼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3번째는
사람은 마음이 건강하면 동물과도 교감이 가능하대요. 최근에 동물에게 말 건 학생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건강하신 거예요. 에이, 근데 그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 저 봐봐요. 있잖아요. 아니 우리 애완견은 정실 학생은 네. 누구한테 말을 걸었어요? 아니 애완견 애완견에게 뭐라고 했죠? 엄마한테 와 손줘. 봐봐요. 반려동물하고 사는 분들이요 평균 수명이 높으시대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 이유는 동물을 쓰다듬잖아요. 여성들이 모유 수유할 때 나오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신경 안정 호르몬이 똑같이 나온대요. 그래요? 그럼 남편 많이 쓰다듬어 주세요. 유기견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쓰다듬어 주세요. 네? 얼른 들어와라 이놈아 차에 친다 차에 쳐. 유기견들은 털이 좀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많이 빠져 있어요 털이.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인간은요 마음이 건강하면 유머를 하거나 남들이 웃길 때 웃는데요. 최근에 남들을 웃긴 적이 있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남들이 웃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조영구 학생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죠. 조영구 학생은 진심으로 웃으려고 하는 마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놀던 여성분들이 그런 걸 잘하잖아요. 이렇게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웃는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아, 그거예요? 네, 한번 해보실래요? 그건 오바이트란 뜻이에요. 오바이트. 그건 오바이트란 뜻이고, 그건 오바이트란 뜻이고. 박지호 아나운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웃으라니까 이렇게 웃었어요. 답답합니다. 답답해. 답답해. 이건 뭔 뜻입니까? 아니 입을 가리고 웃어본 기억이 너무 멀어서 그렇죠. 어색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보세요. 지금 되게 여성스러운 세 분인데 지금 언어는 다 남성적으로 쓰잖아요. 이 손동작 언어라고 그랬거든요. 네. 이런 언어라고요. 남편이 웃기면 조금 안 웃겨도 여보 어디서 들었어? 너무 재밌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어디 가서 하지 마. 왜 이렇게 헛소리를 해? 진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이프하고는 잘 안 그래 맞아. 맞는구나. 근데 진짜 여기서 이상하게 부인은 안 웃어주더라. 집에서 뭐 좀 재밌는 거 하세요? 안 해요 그래서. 아, 몇 번 해봤죠? 제가 재미난 얘기라고 해주면은 네. 집에 와서까지 그러지 마죠. 나이값 좀 해 이런 얘기하면은 하고 싶지 않죠. 근데 하는 유머가 좀 그렇긴 해요. 이제 야한 얘기만 하거든요. 아내한테 야한 얘기를 하지 말고 야한 행동을 하세요. 정답. 그러네. 맞네. 몰랐네. 아내한테 야한 행동을 안 하시고 야한 말만 하시니까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화날 만해. 네. 그러니까 이 손동작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아주 좋아하는 거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남자는요 엄청 좋아하는 동작이 있어요. 자기를 칭찬하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여보 나 오늘 이런 얘기 듣는데 웃기지? 안 웃겨요. 그래도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어머 당신 어디서 들었어? 너무 재밌다. 엄청 좋아하는 동작이에요. 아 진짜요? 네, 남자들이. 한번 해봐. 되게 여성스러운 동작이 진짜 해봐요. 여성스러운 동작이거든요. 여자들 다 해볼게요. 네, 여자들. 한번 해보세요. 이정민 학생부터. 오, 웬일이야. 자기 어디서 들었어? 하지 마. 그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자 박지호 학생이 한번 해주세요. 자기 어디서 들었어 하면서 귀 한번 여보 이거 내보세요. 재밌지? 자기야 이 얘기 재밌지? 너무 재밌다. 오래돼가지고. 오래돼서 안 해봐서 그래. 박지호 학생은 지금 거수경례를 하려고. 자기야 너무 재밌다. 우리 용실이 한번 해봐. 네. 나는 이렇게밖에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세요? 너무 재밌어. 네, 아니, 이거는 물개가 하는 행동이에요. 물개. 사람이 유머라는 말이 흐르다는 뜻이거든요. 인간은 자기의 내면이 흐르면 누군가를 흘리게 할 수 있거나 누군가가 말할 때 반응을 한대요. 근데 이제 감수성이 딱 무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지식으로만 반응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삶이 되게 건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학교 다닐 때는 별거 아닌 건데도 막 웃겼잖아요. 맞아. 그렇죠. 근데 이제는 정말 대단한 거 아니면 웃기지가 않아요. 네. 이제는 뇌가 다 논리적으로만 되면서 사람의 마음이 되게 퍽퍽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이제 강의하다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우리 저번 주에 한번 얘기 드린 것처럼 결혼했냐는 거하고 두 번째는 저보고 사는 게 재밌냐고 물어봐요. 워낙 재밌으시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저는 강연할 때가 제일 재밌는 편이고 강연이 끝나면 말을 잘 하지 않는 편이에요. 밥 같이 먹는데 말을 안 해가지고 걱정했어. 내가 혼자 떠드네. 저는 강의한 지 한 15년 됐는데요. 한 8년 전에 처음으로 우울증이 한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우울증인 줄 몰랐어요. 사람은 위로받아본 사람이 자기가 힘든지를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분은 안 힘든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본인이.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되겠다는 뭔가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랬어요. 엄마는 바빠서 죽을 시간이 없다고 그랬어요. 엄마는 바빠서 죽을 시간이 없어. 엄마가 안 힘든 게 아니에요. 엄마가 힘든데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힘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 크게 두 가지를 알면 도움을 볼 수 있대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솔로몬 왕의 반지 안에 써진 글자래요. 왕의 반지 안에는 이자로 시작하는 문구가 있대요. 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네. 전에 어떤 방송에 갔더니 24K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진짜?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시간을 아마 꺼내서 보면 저희 녹화한 지 한 30분이 됐을 거예요. 꽤 많이 됐어요. 근데 사람이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때가 있고 천천히 지나가는 때가 있어요. 언제 시간이 빨리 지나가냐면요. 또 언제 시간이 천천히 지나가냐면요. 우리 여학생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성분들은 길에서 자빠지잖아요. 시간이 가지 않아요. 로타리에서 자빠지면 내가 자빠지는 게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꽉 자빠지잖아요. 놀랍게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안 아파요. 이거는 너무 창피하면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죠. 집이 이쪽인데 반대쪽으로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들려요. 피난다. 그 소리가 되게 확대돼서 들려요. 인간은 창피한 날, 힘든 날, 그리고 외로운 날, 두려운 날, 우울한 날, 시간이 천천히 간대요. 시간은 뇌가 1초에 찍는 사진의 매수인데 인간의 뇌는 이 상황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시간을 초당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이렇게 늘려준대요. 그리고는 일어나는 일을 확대해서 저장한대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남편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가 없어. 당신이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렇지. 그럼 남편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퉁명스럽게 뭐 이렇게 한다고요. 뭐? 봐봐, 자기는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당신이 그때 나한테 그걸 했는데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언제적 얘기를 그걸 지금도 하나. 시간이 20년이 지났는데 그때 애가 군대를 갔는데 근데 그 여성은 그걸 기억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때 자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다음에 이러한 상황이 오면 주의하려고 시간을 늘리고 그 상황을 확대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오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 길에서 한 번 넘어진 건 문제가 아닌데 살다가 우울해져 버렸어요. 이제 권태기 갱년기에 들어서고 우울감에 들어서 버렸어요. 이건 하루아침에 딱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계속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통 곱하기 시간이니까 원래는 고통이 하나였는데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고통은 10배, 100배로 늘어나요. 지옥이다, 지옥. 그렇죠. 그러면 뇌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힘드느니 삶을 마감하고 쉬어야지.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글을 쓰고 삶을 놓을 때는 뭐라고 하죠? 이제는 쉬고 싶다. 쉬고 싶다 그러죠. 누가 그런 글에 이제는 화이팅. 이제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다 쉬고 싶다고 한다고요. 뇌가 살아남으려고 하다가 오류를 일으킨 거죠. 인간은 크게 두 번 착각을 한대요.
첫 번째는 자기가 잘 될 때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인간은 두 번째 착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 힘든 날 계속 힘들 거라고 또 착각을 한대요. 근데 이것도 착각이래요. 잘 나가는 날이 영원하지 못했던 것처럼 힘든 날이 영원하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지나간다라고 생각하면 고통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만 얘기하래요. 힘들다고. 내가 지금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다. 다 놓고 싶다. 근데 여기에서 자존심이 센 분들은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오, 상담까지. 근데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유명한 병원에서는 이미 강연을 다 해버렸어요. 제가 소통 강의를 다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우울증 접수하고 있고 예? 아이고. 그런 충동에 진짜 이렇게 쓸 수는 아니죠. 없잖아요. 그냥 방송도 했는데 어떻게 네. 그렇다고. 갈 데가 없네. 아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요? 근데 되게 희한한 건요. 그때쯤에 제가 KBS의 아침 프로를 하면서 흔히 말해서 강사로서의 위치가 올라가는 때였어요. 인기가 올라. 예.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금 계속 잘 되고 있는데 안으로는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잘 되는 즈음에 저는 우울해요. 라고 하면 제 강의를 안 불러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성당에서 전화가 왔어요. 성탄소예요. 신부님들 강연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주머니들한테 한 거 똑같이 해주라. 그래서 저는 순간 이제 신부님한테 상담을 받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부님은 제 얘기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딱 갔는데 이제 뭐 신부님들이 막 그 옷 입고 계신 거예요. 긴 사제복. 옷. 예, 이런 뭐 검정색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인상이 좋으신가 하고 눈치를 보다가 한 신부님이 계속 저를 보고 인자하게 웃으시길래 제가 신부님 강연이 끝나고 나서 제가 말만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지 제가 좀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는데 너무 놀래버렸어요. 왜요? 신부님이 먼저 저에게 우울증 상담을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신부님이 신부님을 좀 그만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오, 정말? 네, 근데 이제 김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이제 잘 몰라서 신부님을 그만하실 수 있는 거냐? 그랬더니 그 사제 서품이라는 게 있는데 서품을 돌려주면 사제는 아니다. 진짜. 뭐 김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이제 제가 혹대로 갔는데 지금 혹을 더 큰 걸 붙였네. 더 붙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 그냥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나왔냐면 어떤 나이가 많으신 신부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내가 김 선생 얘기를 솔직히 이래 전해 들었는데 상담을 받고 내려가라.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그랬더니 나이가 이분이 많이 드셔서 친구들이 없으니 괜찮다. 나는 말을 안 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딱 갔죠. 근데 나이가 정말 많으시고 은퇴하셨어요. 근데 저보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문제가 뭐야? 하고 그냥 말을 놓으시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말을 재밌게 해야 되는데 저는 사는 게 재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침묵을 배워? 말하지 말라고? 침묵을 배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을 잘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하지 침묵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저보고 젊은 친구가 어디서 그런 무지한 말을 배웠냐는 거예요. 사람 말의 힘이 도대체 뭔지 아느냐는 거예요. 사람 말의 힘은 지식하고 침묵.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지식을 알고 침묵을 모르니 말이 술처럼 익어야 하는 날에 익지 못하고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멋있다. 자존심에 꽃이 떨어져야지 인격의 열매가 맺히지. 멋있다. 언제까지 세상을 네 잘난 맛으로 살 것 같아. 배추가 김치가 되려고 해봐. 죽고 나서 돼. 뽑혀 죽어. 배를 갈려 죽여. 절여 죽여. 절여 죽여. 땅에 묻어 죽여. 와 진짜 그렇네. 진짜. 숨이 죽어야지 저릴 수 있거든요. 자, 숨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숨이 죽어야 너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잘 나가는 강사가 그러면 뭐 강의도 안 하고 뭐 침묵을 지키는 게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제가 뭐 신부님 뭐 왜 그런 걸까요? 그랬더니 우리 김 선생은 말을 많이 해서 생긴 병이라는 거예요. 자, 말도 적당하게 해야죠. 그렇죠? 네. 근데 말이 직업이다 보니
말을 계속 하게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네 말로 잘 됐지만 넌 네 말로 병이 생겼으니 침묵을 해라. 그래서 제가 신부님, 침묵이라는 말이 낯설어서 어떻게 해야 침묵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으로 들어가라. 야, 그때 한참 바쁠 텐데요. 네. 그래서 제가 프랑스 말 모릅니다. 그랬더니 프랑스 말을 모르면 침묵이 된다. 가면 거기 가면. 그래서 그해 겨울 프랑스 리옹으로 들어갔어요. 리옹에서 더 시골로 갔더니 마콩이라는 데서 또 시골로 갔어요. 그리고는 허스름한 조그만한 수도원에 도착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울증이 나와버렸어요. 예? 어떻게요? 거기에서는 이제 제가 강의를 들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다 이제 프랑스 말만 하면 더 계속 침묵하게 돼요. 침묵. 원래는 저녁에만 침묵하라고 했는데 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침묵. 이제 침묵 안 해도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침묵. 계속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리고 핸드폰이 너무 시골이어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핸드폰도 안 되고 말도 안 통하고 여기 뭐하러 왔는지도 모르겠고 저 혼자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주냐면요. 산책을 하라는 거예요. 산책을? 시골이거든요. 아주 시골. 그리고 산책을 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자기하고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의 기술을 알려줘요. 첫 번째, 짧게 해라. 두 번째, 거짓말하지 마라. 첫 번째 뭐라고요? 짧게 해라. 짧게 해라. 두 번째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진 마라. 저는 상당히 저희가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잘하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제 무대에 서서 제 일로서 하는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어색한 건 첫 번째, 가족. 두 번째,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가족과 내 자신과 어색하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려고 사람들한테 계속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침묵은 뭐냐면요.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침묵이래요. 남편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아내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느 날 내가 하는 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못 알아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침묵이래요. 근데 가장 긴 침묵은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온통 어두움인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있다가 언덕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겨울이어서 잠바를 입고. 그런데 한 소리를 듣고 우울증이 나와버렸어요. 그 소리를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그 소리는 귀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주 정확하게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아주 명확하게 들렸어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근데 갑자기 눈물이 빡 나는 거예요. 뭐 대단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뭐 시간도 한 8년 정도 일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한 30분을 울었어요. 네. 한 30분을 울고 그럼 그냥 우울증이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잘했다. 그리고 이제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때 이제 서울 살았거든요. 그때 돈을 많이 벌면 강남에 집을 사는 게 제 꿈이었었어요. 근데 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경기도 남양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 산이 있는 쪽으로요. 전 지금도 남양주에 살아요. 산 밑에요. 제 마지막 아파트인데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꼭 산에 가요. 너무 좋아요. 프랑스하고 비교가 안 돼요. 아주머니들이 독특한 운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런 것도 뒤로 가. 이런 것도 해요. 이런 거. 나무에다가 뒤로 가, 뒤로도.
진짜 엄마는 왜 저러지? 진짜? 저는 동물의 왕국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동 아줌마인 가고 얼굴을 봤는데 무슨 테러범이 쓰는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이게 새 부리 같은 게 쌍부리가 나와 있으시고 모자는 용접할 때 쓰시는 거 쓰셔가지고 이제 제 혼자만의 시간을 조금씩 갖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 준 아주 조그마한 제 파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생각도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혼자 있는 게 두려웠을까? 외로웠을까? 두려웠을까? 아니면 멋쩍었을까? 내가 그 어린 김창옥을 만나는데 멋쩍었을까? 어렸을 적부터 많이 방치가 됐는데요. 도대체 무엇일까? 멋쩍음인가? 두려움인가? 외로움인가? 낯설음인가? 그래서 어쩌면 나는 내가 나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되게 뭘 잘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바라는 건 제가 보기엔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여성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다. 조그만한 거, 다이아 이런 거 바란다.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 내가 뭐가 그렇게 나 진짜 콩만한 것만 바랄 뿐이야. 그 3캐럿이 뭐가 대단하냐? 물방울, 물방울 다이아. 요만한 거. 물방울. 대단한 게 아니다. 근데 저는 어쩌면 그게 우리의 영혼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다. 내 자신에 대한 낯설지만 아주 조그만 관심, 아주 조그만한 돌봄, 그리고 우리를 돌보지 않아서 남을 필요 이상으로 돌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아주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우울증이 좋아져 버렸어요. 약도 먹지 않고 상담도 안 받고 병원도 안 갔는데요. 어쩌면 그 말을 듣고 싶었나 봐요. 우리의 마음들이. 그래 여기까지 자랐다. 근데 저희 엄마가 항상 그러시거든요. 엄마가 산 인생을 책으로 쓰면은 열 곳. 너그 애비랑 산 것을 엄마가 써봐. 10권. 백과사전이.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렇게 산 삶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통으로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나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 그러면 아우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다 힘들다. 다 그렇게 살았어. 옛날엔 6.25 때도 힘들었었어. 그때 그 월남 해가지고 부산에서 막 그거 그냥 맞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살았었어, 그냥. 다 고생했지 뭐. 다 고생했어. 그렇지 정말. 뭐 어떤 엄마는 고생 안 했나 뭐. 네, 정말. 그치. 이제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이 통으로 날아가는구나. 내 인생이 통으로 날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위로를 해도 그 위로가 안 들어와요. 왜?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에서 처음 들었던 소리가 전 제가 저에게 한 소리인지 어떤 무슨 영적인 체험인지 삶이 나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명확하게 들었는데 그 처음이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앞으로 네가 할 것 말고 너 지금까지 잘해온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수고해서 잘 왔어. 더 이상 뭘 하지 않아도 돼. 여기까지 한 걸로 아이 낳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또 때로는 이별을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보려고 뭐를 그렇게 잘 해온 거야. 근데 이제 그때 그 내가 삶으로부터 뭔가 인정되고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에 눈물이 마구 났던 것 같아요. 닫힌 하나의 문이 열리면 안에 닫힌 10개 문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해결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꾸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로 미루나 봐요. 이것만 해결되면. 애가 학교만 마치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내가 이걸 몇 번 할지 모르지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처음인 것처럼 고맙게 하고 또 원 없이 하고 후회 없이 하자. 그리고 그냥 고맙다고 생각하자. 그리고는 삶이 어떻게 그 다음에 될지는 그건 사람의 몫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저는
그 이후로 조금 뭐 대단한 건 아닌데요. 약간 일상에 이런 습관을 조금 들이시길 추천드려요. 차를 조금 먼 곳에 세우고 집에까지 조금만 걸어가 보시고 네. 그리고 버스를 타시면 한 정거장 먼저 내리셔서 한번 핸드폰 한 10분만 끄시고 한번 걸어보시라. 내가 그럴 테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네. 그리고 산에서는 마스크는 쓰지 말자. 쌍부리, 이 쌍부리는 하지 말자.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좀 위화감이 생기니까. 주부하면서도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애 키우고 뭐 다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처음에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우연히 어느 책을 왠지 보고 싶어서 딱 꺼냈는데 그 책의 맨 앞에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네 솔직하게 느끼는 대로 표현해라. 근데 그때까지 그걸 표현을 못했던 것 같아요. 뭘 못하는 게 부끄럽고 예, 그냥 감춰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못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게 제가 보기엔 우리가 왜 그런 아픔을 많이 겪게 됐냐면 그건 문화와 교육에서 온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합창단하고 이제 제가 이제 성악을 했으니까 저희 합창단하고 뭐 이렇게 경연 대회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외국 친구들은 올라갈 때 이렇게 말해요. 서로 올라가면서 무대에 올라가면서 야 우리 이제 엔조이 하자. 야 이제 우리 즐기자. 우리 즐거운 시간 되자. 근데 이제 저희는 이래요.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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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면 안 돼. 틀리면 안 돼. 너 거기 자꾸 샵대. 너. 계속 형이 몇 번 얘기를 했어. 잘하자. 이런다고요. 근데 이제 외국 합창단 내려오면서 이래요. 너 즐거웠니? 너 즐거웠어? 잘했어. 근데 우리는 이러는 거야. 잘했냐? 야, 너 틀렸어. 아까 샵이야.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냐, 내가. 그러니까 이제 합창이 노래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그렇죠. 그냥 준비했다 발표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조금 노래를 못해도 사람이 즐거워하고 즐겨야지 그게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지 준비했다가 발표하는 건 되게 어떻게 보면 일차원적 감동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제가 들었던 말씀을 꼭 여러분께도 소개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잘 오셨고 또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아이를 낳고 또 결혼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세상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주로 40대, 50대, 60대. 근데 이제 그 여성들에 대해서 이제 사회가 인정해 주는 게 적은 거죠.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야, 집에서 뭘 했어?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 한 거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 인생이 통으로 사라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저희 아이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아이가 6살이에요. 근데 굉장히 예민하고 소심하고 또 저를 약간 닮아서 그런지 그리고 또 친구 관계를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수학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혼자 수학 문제를 내고 풀고 막 이래요. 그러면 옆에서 보다 보면은 이거 틀렸네 맞았네를 자꾸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에게 정답과 오답이 있는 걸 자꾸 알려주면 아이가 X가 나올 때는 주눅이 드니까 아이의 마음을 키워주시려면 정답과 오답이 있는 놀이는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나도 평생 뭐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이거 틀렸어 맞았어. X 나오는 거 하면 안 돼. 공부건 뭐 사회생활이건 내가 평소에 하고 싶은 거든 항상 이 OX 사이에서 힘들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내가 아이에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나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이가 요즘은 막 틀린 걸 하고 놀아도 그냥 둬요. 이거 맞았네 틀렸네를 알려주지 않고 그래서 아이는 좀 더 자유롭게 키워야겠다. 저도 요즘 좀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근데 말씀 들으면서 저도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법연수님 말씀처럼 세상에는 좋은 일 나쁜 일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것이다. 근데 거기에 조금 더 덧붙이면 그 이런 일 저런 일에 대한 당신의 반응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너무 문제를 그게 이제 OX가 하고 참 맥이 같은 말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방송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또 별거인 자기의 인생을 만들 수도 있는 어떤 그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진짜 이렇게 마음 학교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듣는데 오늘 저는 딱 요거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여기까지 잘해왔어. 우리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면서 오늘은
꼭 해보세요. 그래, 여기까지 잘해왔어. 자, 그럼 선생님께 오늘 잘하셨어. 이렇게 인사드릴게요. 자, 차렷! 선생님께 경례! 감사합니다.